안녕하세요. 핑크바지TV의 핑크바지입니다. 오늘은 청약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주제로 부정청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총 127건의 부정청약을 적발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상으로는 2023년도 하반기 분양단지 중에서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 총 23,839세대를 대상으로 점검을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23년도 하반기에 분양했던 단지를 24년도 상반기에 점검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대략적으로 24,000여 세대 중에서 127건을 적발하였으니까 확률적으로는 0.529%, 약 200세대 중에 한 세대가 부정청약 사례로 적발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비율은 부정청약 의심단지 중에서만 확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율로 놓고 보면 꽤나 많은 숫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부정청약의 사례를 살펴보면 위장 전입이 있고 자격매매, 위장 이혼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첫 번째 위장 전입 사례입니다. 위장 전입은 해당 지역 거주자, 무주택 세대 구성원, 청약 자격이나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허위의 주소로 청약을 하는 부정청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에 있는 주택, 상가, 공장,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심 있게 살펴봐야 하는 것은 주택도 아니고 상가도 아니고 공장도 아니고 비닐하우스도 아닙니다. 바로 이 등에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등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 모든 곳이 다 포함이 될 수 있고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라고 하는 이 사실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주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곳에 전입신고만을 하는 행위를 교란행위라고 보는 것이고요. 무주택 구성원을 청약을 위해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가점을 높이는 것도 안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장 전입을 판단하는 기준이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드시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바로 자격매매입니다. 네, 브로커와 청약자가 공모하여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고 대리청약 및 대리계약을 하는 부정청약을 한 건 적발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비율적으로는 상당히 낮은 경우인데요. 네, 과거에 브로커와 청약통장을 매매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특히 당첨 확률이 높을수록 자격 매매에 대한 가격이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이탈 주민의 경우에는 청약 당첨 확률이 상대적으로 좀 높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청약자뿐만 아니라 브로커도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격을 매매하는 것은 근절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사례입니다. 위장 이혼입니다. 청약에 당첨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거 역시도 특별 공급의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부가 있는데 1주택자라고 한다면 이혼을 하고 한쪽으로 주택을 몰아주게 되면 한쪽의 경우에는 이제 무주택자가 되겠죠. 이러한 무주택 세대주가 되면 청약 자격 조건이 부여되기 때문에 청약을 해가지고 당첨이 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서류상으로는 이혼이지만 실제로는 함께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부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경우도 적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공급 자격뿐만 아니라 일반 자격을 위해서도 이러한 일이 과거에 있었다라는 정도만 들어본 적이 있는데 위장 이혼이라고 해서 허위로 남남이 된 거지만 나중에는 진짜로 남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절대 이런 일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번째 사례입니다. 이 불법 공급의 경우에는 이제 시행사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뇌피셜로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면 저층 당첨자가 있을 겁니다. 이분은 사실 로얄층이나 고층에 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시행사에서 얘기를 하겠죠. 행여나 부적격이나 계약 포기가 오면 고층으로 갈 것이냐라고 물어보고 의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분을 미리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 놓고 나서 미분양 선착순 공급을 할 때 미리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찜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부모 가족 대상으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 공급을 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미혼자와 계약한 경우도 18건 적발됐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이것도 다시 말해서 위에 해당 위장 이혼이랑 좀 비슷한 건데요. 한부모 특별 공급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 한부모가 아니라 사실혼에 있는 분들이 한부모 특공에 청약해서 당첨이 된 경우에도 자격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당첨을 취소한 사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말한 부정청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부정청약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본의 아니게 이러한 부정청약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첨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 영상 시청하신 분들께서는 정당 청약을 통해서 원하시는 단지에 꼭 당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